이번 시간은 부정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쌤 전 시간에 말미에 좀 여러 가지 좀 잡스를 했었죠. 잡스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투 부정사의 아주 중요하면서도 사실 투 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 투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사실 전치사 투에 대한 기본 개념이 확실히 쓰가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웠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는 다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서요. 어려웠던 투의 전치사 투의 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쌤이 한 이야기 약간 잡설과도 살짝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은 전치사 파트에서는 정말로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내용이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무작정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사를 만드는 투의 개념이다 뭐 이렇게 했죠. 여기는 부정사가 아니고 여전히 전치사 투에 대해서 간략히 핵심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She is married to a poor poet 했죠. 가난한 시인과 결혼했다 이래 되는데요. be married to는 사실 쌤도 옛날에 제사 고등학교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시절에 정말 아마 가장 많이 외웠고 또 가장 많이 시험에서 접했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전치사 문제는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3초 게임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답이 나오죠. 바로 답이 나오죠. 뭐 또 살짝 실전과 관련해서 여담이기는 하지만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뭐 수능에서는 문법 문제 뭐 별로 안 나오니까 뭐 그냥 뭐 최상위급 학생들 제외하고는 수험생들 제외하고는 뭐 포기하고 가는 그런 경향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법 그리고 어휘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뭐 크게 대별하면 이래 되겠죠. 독해 그리고 뭐 공무시험 같으면은 뭐 생활영어 이렇게 좀 나오겠죠. 나오는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공무시험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뭐 이렇게 충분하게 주어지지는 않죠. 주어지는 않는데 그래서 대부분 학습자들이 보면은 수능에서는 이걸 갖다 거의 뭐 포기하는 그런 성향이 많지만은요, 국가가 주관하는 그런 시험에서는 이 문법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문법을 등한시하고 뭐 어휘도 뭐 좀 뭐 중급 수준의 그런 어휘하고 그리고 쌤이 조금 힐난을 하자면은 잘 되지도 않은 독해 지문을 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내용만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어떤 학습 행태를 갖다가 보이다가 이제 뭐 그냥 공시라고 쌤이 그냥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시 같은 데서 딱 이제 문법을 딱 접하고 보니까 이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문법을 안 하고 뭐 공시에 합격하겠다라는 거는 뭐 달리 이야기하면은 영어를 하지 않고 영어는 뭐 꽈락만 면하고 뭐 합격하겠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어려우면서도 또 어느 정도 해가지고는 공시 수준의 문법 문제를 갖다 자신있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레벨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실전에 가서도 여기 굉장한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아니면은 이걸 포기하고 이쪽에만 달려드는데요. 그런 어떤 실전 행태로는 절대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까지 받을 수 없다고 쌤이 그냥 못을 박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실전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방금 여기서 이제 어휘나 이런 거하고 이야기 전치사 이걸 하면서 3초 게임이라 그랬죠. 3초 게임. 그러면은 문법이나 어휘 쪽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0분 주어지는데 한 20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봅시다. 물론 이 30분이라는 것도 다른 과목 함께 치러지니까요. 뭐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굉장히 좀 남겨가지고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한 대충 이 정도라고 이렇게 보면 독해 좀 어중간한 수준에서는 이 시간 가지고 독해 다 투여해도 모자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수준이라면은 합격은 사실 요원한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문법과 어휘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 가지고 독해 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법과 어휘에서만 30분이라면은 한 5분 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 이 시간 안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죠. 문법이나 어휘 문제는 딱 보는 순간에 바로 그냥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남은 시간을 여기에다가 투여해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합격하는 사람들의 레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전에서 문법이나 어휘 실력이 결국 뭐다? 독해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건 왜? 시간과 연관지어 보면은 문법과 어휘에서 엄청난 시간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으면 이 실력이 그대로 독해, 그대로 자양분을 갖다 공급하는 거죠. 물론 뭐 90대를 갖다가 그냥 뭐 식사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더 레벨을 올려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그런 합격선까지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법, 어휘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독해 적용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독해도 젖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수능 시절에 그 못된 버릇, 문법은 문법대로 따로 하고 어휘는 어휘대로 따로 하고 독해는 독해대로 따로 하는 따로 국밥식 공부 때문에 그 수많은 수험생들이 영어에 휘둘리고 시달리면서 분노를 느껴가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살짝 또 잡스르러 갔는데요. 그만큼 문법의 어떤 기본적인 그리고 조금 더 레벨을 올려가지고 약간 고난이도 문제 정도도 그냥 딱 보는 순간에 딱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다. 올리다 보면 독해 실력도 저절로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 3일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어떤 학습자에게는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아무튼 Be Married To는 뭐 정말로 우리나라 영어 학습사나 수험사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유명한 그런 표현이죠. 그랬을 때 이제 with를 안 쓴다 그랬죠. with를 안 쓰고 to를 쓰는 거는 뭐다 그랬죠? A와 B라는 두 남녀가 떨어져 있던 두 남녀가 뭔가 사랑이 이끌리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가 딱 붙는 겁니다. 딱 붙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결합보다도 더 강력하고 밀접한 어떤 그런 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해서 딱 붙는다라는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뭔가 결혼과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도라 그럽니까? 이를 통해서 결합한 그런 관계는 다 to를 쓴다. 뭐 약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생성되는 주변의 이런 relatives, 뭐 인척 관계 이런 것들은 다 to로 쓰는 겁니다. 근데 with는 일반적인 관계를 가리킬 뿐입니다. 이 관계는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뭐 친구 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 또 결혼하기 전까지 연인 관계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뭡니까? with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to를 쓰는 것은 단순한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from이 되죠. from은 격리 먼저 하면 이별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혼 이래 되겠죠. 그래서 be divorced 이혼하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from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적 어떤 그림입니다. 반드시 숙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이 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음악과 함께 춤을 췄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말이죠. 우리말식 표현이죠. 우리는 모두 음악과 함께 춤을 췄다. 근데 조금 더 이제 to를 이해하면서 적확한 표현을 사용해 보면 우리 모두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음악과 함께 춤을 췄어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역시 또 이것도 with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뭐와 함께 뭐뭐와 이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는 여기가 음악이고 여기는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었다. 이 투가 지금 어쨌든 we all가 the music이 딱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그러면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어느 한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녀석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일치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음악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음악의 리듬이나 혹은 음악의 어떤 템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럼 리듬과 템포 혹은 선율에 따라서 그와 똑같이 춤을 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악과 함께 춤을 췄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시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t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of라고 합니다. of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of가 아니고 to죠. 왜 to냐면은 지금 the key to 지금 the key to 표현은 뒤에 도켓에서도 나옵니다. 도켓에서 나옵니다. The key to the front door에 있는데 이때는 현관문의 열쇠죠. 현관문의 하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of를 갖다가 대부분 다 생각을 하지만은요. 이때는 to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합과 일치의 두 개의 개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쌤 저 빼내꼬래 펜션을 하다 보니까 열쇠 주머니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 열쇠 그리고 어떤 창고 열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문을 열 때 잘 들어갑니다. 쑥 들어갔는데 안 열리는 겁니다. 겉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방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문이 열리려면은 열쇠가 제대로 들어가서 결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쇠와 자물통이 서로 그 어떤 홈을 파는 이게 기능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결합이 됐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과 일치 의미를 여기서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가는 게 필수적인 의미로 확장돼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현관문 열쇠는 이 키가 없으면은 이 키가 아니면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이 문으로서 제 역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열쇠라는 의미에서 이 to는 필수다. 없었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살짝 따라 올라가 마찬가지죠. 결혼이라는 것도 두 남녀가 서로 존재하고 결합되었을 때만 의미를 가지는 거지 만약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앞에서 봤듯이 이혼이라는 어떤 그런 현상을 통해서 두 남녀의 그 결합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는 B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고 B는 A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걸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3초, 2초, 1초, 2초, 3초 정도 걸릴 겁니다. 마킹하는 거하고 다 따져봤자 세 문제 푸는데 한 2, 30초도 안 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과 어휘는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실전에서. 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때 학교 시험 문제는 보통 쌤 시절에는 본고사 시절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1교시, 2교시, 3교시는 항상 국어, 영어, 수학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본고사 형식으로. 거의 대부분 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인데 가령 이제 영어 같으면은 학교 시험은 보통 한 50분에 50문제씩 이래 나왔습니다. 그때는 어휘도 나오고 발음 기호도 나오고 심지어 인토네이션도 물어보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한
서른 문제 가까이가 어쨌든 문법, 어휘, 뭐 기타 등등 뭐 수거 이런 문제였습니다. 전치사 문제. 그리고 한 20문제가 독해인데요. 사실 요 서른 문제는 쌤 지금 뭐 경험으로는 한 5분도 안 걸렸습니다. 한 3분? 3분 정도? 서른 문제 푸는데 한 3분 정도? 왜? 보는 순간에 답이 따라락 다 나왔으니까. 그럼 나머지 시간, 이제 20문제를 한 45분 이상 가지고 느긋하게 풉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15분. 그래서 뭐 한 20분 안에 다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쌤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한 탓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쌤이 고등학교 때 경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공시와 같은 그런 실전에서 제대로 된 어떤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문법과 어휘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쌤 좀 과격한 용어를 썼죠. 자, 아무튼 결합 일치고요. 그래서 이게 필수 혐의로 넘어오면서 필수적이다 할 때 이렇게 to를 쓰는 겁니다. 물론 for도 씁니다. necessary 할 때. 그러면 보통 사전에서 보면 괄호에 놓고 to도 쓰고 for도 쓴다 이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의미구나, 같은 의미구나. 쌤도 옛날에 그래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할 때 자식도 하나만 쓰지 뭘 두 개씩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하지만 쌤 누누이 강조하죠. 표현이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이때 to는 없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What is necessary for life 하면 어색한 겁니다. 이때는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to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or를 쓰면은 뭐 없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사단이 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거다. 이 정도의 어떤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for하고 to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고요. 자, 아무튼 이런 필수 의미로 가고요. 여기 보면 뭐 essential 이런 게 있죠? essential. 여기 있을까요? essential. 또 뭐가 있습니까? 시험에 좀 간혹 나오는 indispensable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indispensable. dispense with them 이런 등등과 관련했어요. 이런 것들도 다 필수적이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o하고 연결이 되고요. 간혹 essential 다음에 for가 왔을 때는 약간 그런 필수적인 의미보다는 상당히 필요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필수라는 것은 필수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죠. 없었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you mean everything 이때는 굉장히 우리말에서 뭐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 나에게 있어서 나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것? 이런 의미죠. 그래, 모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쓴 겁니다. 이랬을 때도 you mean everything to입니다. 단지 자꾸적으로 나에게 하니까 에게니까 to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전치사 공부하면은 정말 100년을 해도 전치사 공부 안 되는 겁니다. 뉘앙스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인가 나에게 중요하니까 to를 썼구나.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you mean nothing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은 존재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때 to는 어떤 느낌입니까? 밀치는 느낌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느낌입니다. 내 입장에서 밀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money is나 money means나 해가지고 money is everything to him 하면은 돈이 그에게 전부다. 돈을 위해서는 심지어 자신도 팔고 가족도 판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쌤이 앞에서 잠깐 잡스를 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동하여 붙고 그리고 밀친다 이랬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보는 관점에서는 붙음만 보고요. 어느 한쪽에서는 밀친만 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붙으면서 밀친다라고까지 또 볼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붙으면서 밀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인식이 그럴듯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랬죠. 여기에 딱 내에 있으면은 다른 어떤 지금 여기 나오는 이렇게 이 개념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이 개념적 인식으로의 어떤 이런 확장, 발전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더디겠죠. 그렇기 때문에 to는 뭐다? to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이러한 어떤 표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미지로 개념화되어서 딱 체화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외에도 뭐 순능, 적응,
뭐 정도가 있고 한계가 있고 막 굉장히 많죠. 전사 혼내주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꾸 접하면서 체화하는 순간에 이제는 이런 부분적인 어떤 용어, 정의, 그리고 이런 용례를 갖다가 외워가지고 억지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자연스럽게 구사가 되겠죠. 그게 우리가 우리말의 어떤 그 네이티브로서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처럼 영어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부정사의 내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정사, 미래. 부정사는 주로 미래를 표현한다 했는데 이것은 기준 시점과 상대 시점의 어떤 개념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정사라는 것은 결국 기준 시점 이후를 주로 나타낸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기준 시점이 있고 기준 시점보다 앞선 시점, 같은 시점, 이후 시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동후는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 이름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가 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 이름이 뭐다? 전동후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름도 괜찮죠. 동후. 자, 그래서 부정사는 기준 시점 이후의 어떤 시점을 갖다가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우리 앞에서 봤죠? 동시를 나타내기, 결과 동시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뭡니까? 그 이전의 어떤 시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거의 한 99%가 전부 다 이쪽 표현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미래라는 것이 언어는 결국 인간의 어떤 인식이나 논리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는 언어적 데이터 혹은 생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게 발현되면서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법칙으로 정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여기에는 반드시 인간의 어느 사용자들의 어떤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랬죠. 그러면 미래에 관해서는 과연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 주로 이거는 영어 사용자뿐만 아니고 아마 거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떤 인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주로 희망을 가지죠.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는 것, 희망과 더불어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소망이 또 따르고요. 다음에 기대, 의도, 계획, 준비, 촉구, 뭐 더나 강요, 명령, 권고 등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어떤 행위들은 이와 관련된 행위들이 모두 다 이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행위를 표현한다 이래 되는 거죠. 명령을 받고 유의하죠. 강요, 촉구 마찬가지고 준비도 마찬가지죠. 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미래 대상이고 의도라는 것도 이후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죠. 뭐 다른 용어들은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라는 거죠. 쭉 있죠. 단어 뜻은 선생님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대부분 다 독해에서 다 독해하면서 많은 영문을 접하면서 다 보았던 어떤 그런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개념적인 어떤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은 뭐 과거와 같이 뭐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어떤 뭡니까 암기를 강요하는 그런 학습에 시달릴 이유가 없겠죠. 최근에 이제 좀 그동안 골격적인 역할을 했던 참고서들을 이렇게 한 번씩 선생님 보면은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는 그러한 어떤 용어 정의는 사실 많이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좀 책에서 많이 또 수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부정사와 결합하는 동사 혹은 동명사와 결합하는 동사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죠.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refuse하고요, refuse하고 forbid하고 그리고 forbear하고 이렇게 쌤이 조금 다른 어떤 마크를 해놨죠.
이거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후에 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해놓은 겁니다. 살짝 해놓은 겁니다. 간략히 먼저 이야기하고 하자면요. 뒤에 뭐 상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부정사와 대비해서 동명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동명사는 어쨌든 이런 형식을 띈다 그랬죠. ing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현재 분사의 어떤 ing와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은 가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을 나타내고 반복이라는 것은 이게 일반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부정사는 구체적이고 특수적인 경우고 동명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우를 나타낸다라는 이 어떤 개념 정의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뭔가 이래 좀 반복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기준 시점, 여기가 기준 시점이라면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해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명사가 뭔가 기준 시점 이전의 시점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반복이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딱 이 시점에 한번 딱 일어난 건 반복이 아니죠. 이전부터 쭉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동명사는 이제 뭐 과거, 이전을 나타낸다 했는데 이 이전과 관련한 인간의 어떤 심리는 보편적인 심리는 뭐다? 돌이켜보는 거겠죠. 일단 의식이 뒤로 돌아갔을 때는 이전으로 갔을 때는 돌려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의식의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상으로 이어지고요. 회상은 주로 희망, 소망, 기대와 반대된다라기보다 아까 착용 반작용에서 쌤 이야기했죠. 주로 반성으로 이어지고 후회로 이어집니다. 왜? 이 반성과 후회는 왜 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의 희망, 소망, 기대, 의도 이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역시 저거와 대립적인, 대척적인 어떤 인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반성 후회로 이어지고요.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회피하고 다음에 이걸 안 하려고 하겠죠. 기피하고 이런 데는 또 심리적인 어떤 이탈도 있겠죠. 뭐 아이고 저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반복되고 있다라면은 주로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refuse가 refuse는 안 하겠다고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회피나 기피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만 봐도 좀 이상하다. 투부정사가 뭐 미래와 결합된다라는 거 논리가 좀 안 맞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피상적으로 이해를 한 거고요. refuse라는 거는 투부정사를 쓰는 거는 이 행위를 거절을 하고 안 하는 겁니다. refuse to 했다면 to 이하의 행위는 refuse 한 이후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거절한다는 거하고 회피하고 기피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다른 인식이고 다른 어떤 행태의 모습입니다.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refuse를 갖다가 지금 했는데 refuse하고 이제 살짝 비교가 되는 게 enjoy 때는 ing입니다. 즐긴다는 게 좋아하는 거 아니냐,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또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ing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 논리대로 따르면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엉터리다. 뭐 이렇게 또 이상한 주장하는 견해도 있기도 합니다. 역시 피상적인 이해에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enjoy하고 refuse하고 사실 비교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다른 마크를 좀 해놨습니다. 이제 forbid와 forbear 같으면 이걸 금지하다인데요. 역시 동명사 파트에서 동명사 결합하는 것 중에 금지하다 할 때 많이 있죠. 뭐 방해하다, prevent. 가장 대표적인 게 prevent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keep도 있고, 다음에 법률적으로 일반 금지하는 ban도 있고요. 뭐 하는 걸 저지하다 할 때는 어떤 deter도 있고, 뭐 prohibit도 있고, inhibit도 많죠. 예, 그런 거와 했을 때, 이거 금지하다 하면은 이 동명사 결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투부정사 결합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죠. 이건 뭐냐 하면은 bid는 타인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for가 뭡니까? 사전에 이런 행위가 있었으면 안 되라고 사전에 딱 금지하는 겁니다. 사전적 금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후에 행위가 일어나면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는 겁니다. 굉장한 불이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마스터적인 어떤 그런 어떤 뉘앙스로 가지고요. obear는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하는, 참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럼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하고 이후에 일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refuse와 같은 인식적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하고 결합되는 겁니다. 이게 회피, 기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동명사 파트하고 부정사하고 비교하는 시점에서 보다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일단 부정사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적 개념과 그 건조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정사는 미래를 나타낸다 그랬죠. 미래는 우리가 앞에서 조동사 파트에서 공부를 했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는 불투명하고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떨어진다 그랬죠. 왜? 그것이 확인되려면은 그 시점까지, 미래의 그 시점까지 가봐야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은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도 살짝 대비를 해보면은 ing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ng는 일반적이고 보편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다고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여기서도 가능성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부정사 동명사 비교할 때 하기로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He's 40. 나이가 40인데 이건 팩트죠. But often 근데 자주 seems to be younger. 그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냥 seems younger 해버리는 거하고 seems to be를 살짝 엮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to be가 빠질 때는 그냥 보다 좀 더 단정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to be가 옴으로써 살짝 그냥 단정적으로 한 것보다는 살짝 좀 약간 가능성을 살짝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신만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단호하게 탁 표현할 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즉 가능성 살짝 떨어뜨립니다. 가능성 살짝 떨어뜨린다는 것은 우리 가정법에서 봤죠.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살짝 완화시키고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죠. 아무튼 불투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y seem to be 뭐뭐 할 것 같다 이 말이죠. Taking a long time to decide. 결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상당한 시간,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형으로 이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be 플러스 ing가 가지고 있는 가까운 어떤 그 미래 시점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역시 좀 불투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불투명한 것이 즉 A가 B에서 좀 파하죠. 근데 어쨌든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파하기 때문에 좀 불투명합니다. 왜? 멀리서 보면 아무래도 희미하니까요. 근데 이게 와가지고 딱 붙었습니다. 딱 붙어버리니 가까이 와서 딱 확인할 때는 명료하게 드러나겠죠. 인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용이 어떤 반작용이 아니죠. 지금 요건 이동하는 과정이고, 요건 딱 붙는 과정이죠. 딱 붙었을 때 보니까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료한, 뭔가 불투명한 것이 확연하게 탁 드러나는 그 어떤 의미에서 또 이게 앞에서 감탄의 의미도 살짝 있었죠. 이런 뉘앙스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to 부정사가 또 감탄문 자체를 갖다가 이끌죠. It's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할 때 그냥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해도 의미 충분히 통하죠. 이럴 때 to meet은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they proved him 만약에 innocent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런 어떤 to be가 to 부정사가 전하는 이런 뉘앙스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they proved him innocent. 그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to be가 오는 것은 그가 innocent 하기까지 살짝 좀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그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뭔가 확인, 감탄 이런 뉘앙스도 살짝이 아니고 다분히 들어있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보통 보면 뭐 being과 to be는 일반적으로 생략한다는데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to 부정사를 썼을 때는 to 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뭐 they turn out to be 뭐 spies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요즘 뭐 간첩 사건 뭐 등등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던데요. 아무튼 they turn out 뭔가 turn out 드러났는데 드러난 그 결과를 알고 보니까 to be spy들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살짝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to be가 안 쓰이면은 그냥 덤덤하게 그들은 스파이로 뭐 드러났어 이 정도 스파이였어 뭐 이 정도 뉘앙스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It proved to be a good advice. 이때 to be를 쓰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좀 여기서 a good advice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거죠. 그죠? 확인, 감탄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는 이 advice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다라는 겁니까? 뭐 그저 그런 저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정도로 반신반의하든지 아니면 이걸 배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훌륭한 조언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불투명 그 불투명한 것을 가까이 와서 딱 확인해 본 결과 드러나는 어떤 그 심리 이런 것들이 to 부정사에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빠르게 갑니다. 여기는 앞에서 쌤이 도입부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다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부정사는 동사의 활용이다. 이제 동사를 활용한 것은 감명성의 원칙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를 갖다가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어진 이 저를 갖다가 to 부정사로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한 겁니다. 저를 갖다가 구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면 저를 갖다 구로 표현이기 때문에 주어 반드시 있죠. 그리고 동사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시점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능동이면 능동, 수동이면 수동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했는데 보겠습니다. 자, I expect 괄호를 치놓은 거는 여기 괄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I expect to win 힘이 없다고 보면은 이때 의미상의 주어는 누굽니까? I가 되겠죠. 힘이 오면은 to win의 의미상의 주어는 힘이 되겠죠. 그 절로 고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I expect that 했을 때 다만 이렇게 주어가 바뀔 뿐입니다. 바뀔 뿐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will 조동사 will이 오는 거는 쌤도 사실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공부할 때 조동사 will을 꼭 써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좀 의아해하면서 어쨌든 아무튼 외웠습니다. expect가 미래의 어떤 행위나 사건을 갖다 기대하는 거라는 그러한 어떤 인식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설명해 주는 쌤들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 will을 꼭 써야 되나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can이라고 쓰면은 맞나 아마 틀리겠지 혼자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너무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조동사 can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미래이기 때문에 이 뒤에 사실은 뭡니까? 미래를 갖다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사실을 갖다가 기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끔 가장 일반적인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을 갖다가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험에 나오면은 이 정도가 굉장히 골격이죠. 굉장히 골격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보는 순간에 3초 안에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뭐 5분이냐 4분이냐 그 정도 묻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조금 어렵게 꼬아놓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문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때는 이제 문맥 안에서 I라고 드러나는 거고 힘이 오면은 구체적으로 의미상의 주어가 밝혀진 제시된 어떤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주어 진주어에서 이때가 가주고 뭡니까? 투이하가 진주의 역할을 하죠.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for 플러스 목적격과 그리고 뭐가 있다? o 플러스 목적격 두 가지를 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할 때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데 사람의 어떤 성격 뭐 등등 뭐 이런 데 대해서 뭐 좀 비판을 한다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오면 o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쌤도 지금 이게 대한 우리말식 자꾸적 설명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못할 정도로 뭐 책에 따라 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뭐 같은 어떤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지만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은 for 플러스 목적격은 이 자체가 좀 미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와 상당히 결합하는 게 제격인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사실은 전치사 for가 가지고 있는 상응의 의미에서 기준의 의미가 됩니다. 기준이고 이거는 기준이라는 건 나의 기준에서 나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of는 이게 소유입니다. 소유에서 나오는 사물의 소유가 아니고 행위의 소유입니다. 즉 행위의 소유라는 것은 곧 뭡니까? 행위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 주체. 즉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행위자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입장, 능력 등등을 기준으로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표현하는 것이 for 플러스 목적격이고 이럴 때 표현하는 행위 주체 자체의 어떤 대한 어떤 평가나 이야기를 할 때 하는 게 o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예문은 여러분들이 딱 외워가지고 이 개념까지 딱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it's strange for him 했습니다. for him 했을 때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입장, 그가 처한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의 입장, 그의 능력, 그의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좀 이상하네. 이건 그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그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of가 오면은 strange of him 했을 때 힘에 대해서 strange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 주체라 그랬는데요. 이때 of him이 표현하는 행위 주체는 이 행위 주체도 되고 strange하다라는 이 주체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of가 우리가 동격으로도 흔히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he is strange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f 힘이 오면은 he is strange that he should 이때 선생님 그냥 should를 썼습니다. should가 아니 그런 일이 뭐 좀 이렇게 앞에서 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다니 그 자식 그 참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행위 주체자에 대한 어떤 평가, 비평을 할 때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엄청나게 어려운 문법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뭡니까? nice of you 혹은 kind of you. 물론 앞에 it is 그죠? it's nice of you, it's kind of you, to dear to blah blah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여러분들이 뭐 여기 이 표현을 모르는 지금 영어학자는 없겠죠. 그죠? 이랬을 때 you are nice, you are kind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온 게 he is strange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at he should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that 하고 should하고 이렇게 호응을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만약에 뭐 should를 안 쓰면 좀 너무 밋밋한 그런 어떤 뉘앙스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it's nice of you, it's kind of you 이거를 딱 외우고 있으면 o 플러스 목적격의 의미상의 주어는 다 이해가 된다. foolish하다. It's foolish of you, you are foolish. It's stupid of you, stupid of you, you are stupid.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e's hard to please인데요. 이 표현은
to please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 이거죠. 항상 쌤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주어, 시점, 태. 반드시 특히 준동사의 어떤 문법 영역 또 문제를 갖다 딱 접했을 때는 항상 의미상의 주어부터 확인하고 의미상의 주어가 확인이 되어야만 그것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태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점, 즉 완료형이냐 단순형이냐 앞선 시점이냐 같은 시점이냐 때에 따라서는 투부정사가 단순히 미래만을 표현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의미상의 주어를 딱 확인해 보니까 보이는 건 he밖에 없죠. 이랬을 때 he's hard to please 하니까 이 타동사인데 그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그럼 이상하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의미상의 주어는 he가 될 수 없으니까 생략됐을 때는 일반인이겠죠. 일반인. 그렇기 때문에 to please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인이고 앞에 나오는 he가 다시 to please의 주어가 목적어 역할을 겸하는 굉장히 영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 구조를 가지는 문법이고요. 문장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많은 까다로운 어떤 문법과 연결이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 문장을 많이 봤습니까? easy 대신에 difficult라고 많이 봤죠. 근데 쌤 easy로 고쳤습니다. 이 문장이 바로 to learn English. English가 이제 learn 한다는 말이 안 되죠. 타동사니까 목적어 English가 또 뭘 배운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쉽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 완벽하게 외워두든지 아니면 이 문장을 완벽하게 외워두면은 이와 관련된 모든 영문법은 나중에 쌤과 함께 설명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보면 it's hard for anyone 이런 겁니다. to please him. 누구든 그를 갖다가 만족시키긴 어렵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hard가 부정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any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 정도로 일단 자르겠습니다. 부정사에 관해서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았는데 쌤 생각보다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잡히네요.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